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새롭게 공개한 사족보행 로봇이에요. 뉴 스팟 미니. 짧은 영상입니다. 잠깐만 보실게요.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사족보행 로봇 스팟이라고 예전부터 개발을 했는데 저게 가장 최근에 공개된 영상이에요. 티저 영상이고요. 아직까지 자세한 사항이 공개는 안 되는데 정말 얄쌍하고 과거와는 다르게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세련돼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로봇 하면 상당히 좀 무식해 보이는 맞아요. 그런 로봇인데 겉모습이 굉장히 투박하고 전선도 남아있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얇고 전선이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숨겼죠. 네, 그러면서도 조금 섬뜩한 게 지금 보세요. 지금 화면에서 카메라를 의식하고 이렇게 보고 다시 쟁걸음으로 가잖아요. 네, 그런 연출을 했겠죠. 상당히 또 많이 좀 놀라운 좀 또 유연함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네, 관절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이 네. 굉장히 동물, 사족보행동물과 강아지 같아요. 많이 맞아. 닮아 있어요. 네. 강아지로 비교되기도 하고 뭐 치타로 비교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 로봇 같은 경우에 기술이 이제 카메라랑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어디를 밟아야 될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지 그 밸런스, 균형 잡는 기술이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공개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 사족보행 로봇을 발로 힘껏 이렇게 차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균형을 잡고 또 두 발로 이렇게 콩콩 뛰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균형 감각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발전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또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은 저기에 또 지금 머리가 없잖아요. 네네. 머리처럼 생긴 로봇 팔을 달아요. 또 머리 부분에 기린처럼. 그래서 그 로봇 팔로 물체를 잡아서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집안에서 그런 역할. 네. 보기에는 예쁠 것 같진 않아요. 전에까지만 해도 굉장히 투박했어요. 전선이나 모터 그런 것들 센서들이 다 보였는데 요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감춰졌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용화라든지 그런 쪽에 더욱더 신경을 쓴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심부름도 좀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저 정도면. 그 정도까지 안 이제 되나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저기에 사실 총을 달거나 하게 되면 군사 전투용. 로봇이 되는 것이고요. 네. 원래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군용 로봇을 처음에는 많이 개발을 하고 납품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방향이 이 회사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뭐 재난이 있을 때 정말 사람 대신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 사람이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인간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저런 로봇이 투입돼서 팔을 이용해가지고 밸브를 잠근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또 고령층들을 위해서 뭐 간병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인간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원래는 이렇게 군용 납품을 하다가 구글에 사실 인수가 됐었어요. 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구글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소프트뱅크로 일본 소프트뱅크로 지금 인수가 된 상황이거든요. 워낙 손정희 회장이 또 로봇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맞아요. 많으셔서. 그 페퍼라는 가정용 로봇도 파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아주 로봇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회사인 것 같아요.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다음에 나올 로봇들이 더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소프트뱅크가 어떠한 로봇들을 또 선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만큼 뭐 화재 현장에서 뭐 화재도 진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람도 대피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는 이렇게 좀 발전이 돼서 정말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로봇이 좀 탄생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네. 이미 너무나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정말. 기대가 많이 좀 됩니다. 자, 그만큼 이 이름이 스마트 미니예요. 스팟 미니네요. 네. 스팟 미니.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서 또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 더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4위는 좀 현실적인 제품이라고 할까요?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로봇팔 제품 제트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로봇 하면은 뭐 우리가 사족보행 뭐 아니면 인간처럼 생긴 것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공장형 로봇들은 좀 저런 모습에 가깝잖아요. 근데 공장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도입을 해두고 나의 업무라든지 작업 같은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로봇 팔들도 속속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렇게 토스트를 굽는다든지 그런 것들, 뭐 반복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그래밍 시킬 수가 있는데요.
저기 끝부분에는 집게를 달 수도 있고 저렇게 3D 프린팅 기기 노즐을 달 수도 있고 헤드를 바꿀 수 있는 거군요. 레이저 네. 커터도 달 수 있고 납땜기도 달 수 있고 다양하게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쓰려면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게 조작이 쉬워야 되잖아요. 뭐 PC로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고 또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드래그 해 가지고 작업을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손동작으로 손으로 만져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라 하는 것까지 조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집안에서 나의 네. 일을 자동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 네.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데요. 뭐 토스트도 만들어주고 네. 물도 따라주고 네. 네, 커피도 만들어주고 상당히 좀 유용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게임 같은 것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뭐 간단한 네. 게임 정도도 뭐 어떻게 보면 할 수도 네. 있겠죠. 상당히 좀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로봇팔 하면 사실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려는 업체들도 좀 많을 것 같고 자금 확보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작은 확보 같은 경우 뭐 아무래도 공장형 로봇 같은 경우에도 설비라든지 그런 것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있는 사람, 자본가들만 자동화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 네. 일반인들은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미래에 걱정되는 부분 네.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가정에서도 소형 자동화 로봇을 들여놓고 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자동화시켜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네.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고 얼마나 저렴하게 소유할 수 있고 어떻게 조작할 수 저게 있는지 시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건 해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네. 최근에 올라온 제품이고요. 출시 가격은 한 300만 원 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로 300만 원. 비싸네요.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점점 네. 싸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전부터도 이렇게 가정에서 내가 프로그래밍에서 나의 일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로봇들이 자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대중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집안에서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쓸모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집이나 아니면 소규모 이제 공장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제 가격을 또 많이 낮춰서 그렇죠.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필요 요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4위 살펴봤습니다. 자, 그만큼 영화 같은 그런 현실이 토스트 만들어주고 또 커피도 만들어주고 이런 로봇이 앞으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위는 정말 유명한 제품이에요. 지보라는 가정용 AI 로봇인데요. 드디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저 로봇이 일본 소프트뱅크의 페퍼라는 로봇과 함께 가정용 로봇으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2014년에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음성인식으로 이제 대화가 가능하고 저기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잖아요. 저걸 이용해서 뭐 표정도 지을 수 있고 화상통화도 할 수 있고 정보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사물 인터넷을 제어한다든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뭐 가정용 비서 로봇 아니면 반려 로봇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2014년에 자금을 모아서 2015년에 나올 예정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게 2년이나 늦게 사실 출시가 된 거고요. 더욱 안타까운 점은 저게 원래 가격은 한 50만 원 정도에 판매될 거라고 하더니 실제로 나온 가격은 899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98만 원. 네. 거의 2배 가격에 출시가 됐어요. 기능이 많이 기능이 많이 좀 포함이 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기능은 되는가요? 오히려 이렇게 구현될 것이라는 거에 덜 구현이 됨에도 네. 불구하고 가격이 네. 2배로 넘게 출시가 되고 네. 또 출시 시기도 2년이 늦어지고 해가지고 참, 이거 제품을 상용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구나라는 것을 그만큼 기술 개발이 힘든 건가 맞아요. 봐요. 이 네. 실제로 뭐 어느 정도 구동시키는 건 가능하지만 실사용에 있어서 정말 자연스럽게 되려면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사람의 감정을 흉내낼 수 있다는 거. 네. 보니까 또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그걸 또 알맞게 또 반응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특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AI 스피커들 많이 팔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1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지보의 10분의 1 가격이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 10배 정도 비싸지만 차이점이라면은 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람들과 좀 더 자연스럽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좀 10만 원짜리 AI 스피커로 저렴하게 뭐 음성 인식으로 쓸 것인지 감정 표현 때문에 한 10배의 가격을 줄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로봇은 국내 기업에서도 투자를 했었어요. 네. 삼성전자라든지 특히나 LG U+에서 가장 적극적이었거든요. 원래 뭐 작년이었나 이게 한국어 번역이 돼서 출시가 된다는 소리가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는 게 미국, 캐나다에서만 됩니다. 그만큼 한국어로 이렇게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리도 들었고요. 아무래도 로봇 제품이 100만 원이나 한다는 가격적인 부담도 아마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저는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10만 원짜리 스피커가 나으신가요? 아니, 100만 원짜리 로봇이 나오신가요? 저는 이거를 가정교사로 쓰고 싶어요. 영어 잘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어떻게 아이디어 아닌가? 아닌가요? 실제로 이런 AI 로봇은 AI 네. 스피커도 지금 영어 교사의 역할을 해요. 그래요? 네, 한국어로 그러니까 화상 영어도 얘기도 하고 하면서. 전화로도 영어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옆에 있고 대화를 해줄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그거를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게 아이들에게 해줄지가 관건일 거예요. 네. 만약에 재미없게 해준다면 애들이 로봇한테 굳이 영어를 하자고 하지 대화를 않겠죠. 그런가요? 근데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 AI 스피커 말씀하셨잖아요. 아이한테 아이가 뭘 어질러가지고 화를 냈대요. 네. 화를 퍽 냈더니 갑자기 AI 스피커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어로요? 네, 한국 제품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은 이 친구 이름이 뭐죠? 지보요. 지보는 더 영특하게 반응을 또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앞으로 감정이 얼마나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정도 자연스럽게 하기까지는 좀 걸릴 것 그런가요? 같아요. 네. 뭐 미래에는 또 그런 모습도 또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발전 단계라는 점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 지보. 가장 큰 장점은 사람과 교감하는 그 능력이 아닐까 싶네요. 자, 3위 살펴봤고요. 2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위는 정말 영화 속에서 보셨던 아니면 우리 추억이 만화 속에서 보셨던 모습일 것 같은데요. 도요타의 THR3라는 아바타 로봇입니다. 자, 남자가 지금 조종석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몸동작을 하게 되면 그대로 로봇이 따라 하는데요. 물론 저런 기술들은 국내에서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도요타에서 공개한 저 영상을 보시면 그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리고 상당히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갖가지 센서 그리고 로봇에는 모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움직임을 센서로 파악해서 그 움직임을 바로 전달을 해주는 거고요. 또 VR 헤드셋을 쓰고서 로봇의 시야로 물체를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교하게 저렇게 풍선을 짚고 막 누르고 있는데 터지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어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어렵고 좀 복잡한 동작도 보니까 상당히 좀. 네, 지금 한 발로 서고 있는 모습도 부드럽게 보이고. 처리를 하는 것 같고. 유연성이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상당히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아바타 정말 분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정말 이렇게 조종자가 이 VR 기기를 쓰고 네. 그대로 이제 연출을 하면 똑같이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어떤 기능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의 움직임은 그대로 구현해 주는 거고요. 토요타 측에서는 인터뷰에서 이거를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토요타에서 네. 자동차만 이동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 못할 장소들, 뭐 위험 장소라든지 아니면 네.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를 대신해서 돌아다니게. 그러면 이제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VR이랑 이 조종석에서 움직임을 하고 있지만 저 로봇은 화성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태리에서 뭔가 사람들과 만나서 뭐 사업 제휴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것도 꿈꿀 수가 있기 때문에 토요타가 대단하네요. 뭐 그런 새로운 시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네. 또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산업 이 먹거리로 정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정말 현대차와 조금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은. 현대도 상당히 저런 로봇이나 그런 그런가요?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자, 2위 살펴봤고요. 자, 1위 공개해드립니다. 1위가 가장 화제가 됐습니다. 정말 최근에 나온 영상이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인데요.
굉장합니다. 이건 정말 CG가 아닐까 아니면 사람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균형 되게 잘 잡는데요? 지금 점프를 하면서 그 블록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돌기까지 하죠. 네.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균형 감각이 훨씬 나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뒤로 공중제비까지 덤블링가요? 됩니다. 덤블링? 네. 사람 못하잖아요. 저도 못하는데 우월한데 저보다 훨씬? 아니 지금 4족 보행이 아니라 2족 보행이에요. 두 발로 저렇게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정말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제대로 안성만 된다면 그렇죠. 저거야말로 진짜 재난 현장에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저런 드네요. 모습을 보니까 야 이제는 정말로 쓸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보시게 되면 겉모습도 많이 깔끔해진 거를 확인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뭐 전선이나 그런 것들도 많지 않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마치 사람의 신체를 뽑아내는 것처럼 한 번에 다 뽑아내는데 그 안에 모터 들어갈 자리, 센서 들어갈 자리, 전선 들어가는 자리까지 한 번에 정교하게 출력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깔끔한 모습,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로봇을 제작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조금만 더 발전되면 앞서서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데이빗 같은 그 에일리언에 나왔던 그 데이빗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에 그런 제가 로봇이 그 영화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또 로봇이 탄생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드네요. 정말 저 영상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많이 줬어요. 네, 상당히 균형도 잘 잡고 이제 방향도 틀고 덤블링하고 약간은 좀 흔들림이 있기는 하지만 이 기술은 훨씬 더 발전이 많이 되겠다라는 아마 생각이 앵커님이 하시면 더 흔들리실 거예요. 그렇죠. 저보다 우월하다니까요. 저도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좀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좀 시사점을 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일자리 뺏어간다는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건 부정적인 측면이고, 사실 우리가 위험해서 가지 못하는 장소라든지 전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병인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쪽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로봇의 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전될지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생활에 적용될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신 것처럼 가정용 로봇도 슬슬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보여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AI가 들어간 소니의 뭐 로봇 강아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새롭게 출시가 되고, 또 소니가 특히나 많이 로봇 제품 나오더라고요. 에스페리아 헬로우라는 제품이라든지 일본에서 페퍼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미 우리가 로봇과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대기업들이 많이 손을 뻗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은 즉 가정에서 쓰기엔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라고 대기업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많이들 출시가 되고 있고 그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류가 정말 이러한 로봇을 만들었는데 사람보다 더 똑똑한 도구가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기대가 되기도 하고. 좋은 쪽으로 써야겠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채널 마이F 황준하 대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로봇들 만나봤는데요.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친근한 로봇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주에는 더 다양하고 즐거운 소식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보 오늘 준비된 수사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